자, 오늘 표현 대리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8페이지 31번 있는 데입니다. 자, 그러면 표현 대리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하고 한번 볼까요? 예. 표현 대리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금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준 것처럼 외관이 있다라고 그 상대방이 믿게 만든, 오신하게 만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든 책임이 본인한테 있으니까. 그래서 이 표현 대리는 상대방만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계약의 상대방만 주장이 가능하다라고. 그럼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본인하고 대리인하고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본인 표현 대리 주장 못하죠. 그 다음에 대리인도 표현 대리를 주장하지 못하면서 본인과 대리인은 표현 대리가 주장이 될 수 없고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행위가 무효 행위가 아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 행위가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가 아니어야 됩니다. 무효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당연히 불법 행위도 당연히 아니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무효가 아니어야 되고 불법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표현 대리가 성립되게 되면 100%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된다. 100%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해서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되니까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상대방 너한테도 잘못이 있지 않느냐, 30% 책임져라, 40% 책임져라, 20% 책임져라. 그래서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해서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되니까 과실상계 법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인이 100% 책임져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표현 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세 가지 형태로 보고 있는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129조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 대리, 일단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했으니까 이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법정 대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왜 법정 대리에 적용되지 않느냐? 법정 대리는 대리권 수요가 있다 없다? 없다. 대리권 수요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대리는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법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이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이 표시 자체는 불요식이기 때문에, 불요식이니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묵시적으로 해도 되고, 어떤 특별한 방식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권이라든가 대리권 수요라든가 이런 어떤 명문의 규정을 사용해야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상호라든가 상호 명칭이라든가 직함 이런 걸 갖다가 지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묵인 방조를 해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갖다가 묵인하거나 방조를 해도 상호라든가 상호, 명칭, 직함을 갖다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묵인 방조해도 바로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표현 대리 책임이 성립되니까 125조에 따른 본인 책임이 100% 책임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그 직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명함을 돌려서 사용하거나 상호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됐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100% 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일단 기본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기본 대리권. 이 기본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법정 대리. 이 법정 대리가 기본 대리권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임의 대리. 임의 대리가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대리. 복대리도 기본권에 들어가고 네 번째 표현 대리도 기본 대리권으로 넣어줍니다. 표현 대리. 그 다음에 일상 가사 대리권이죠. 일상 가사 대리권. 그 다음에 등기 신청 대리권입니다.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 신청 대리권.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기타 등등등 있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일단 권한을 넘을 만한 일단 기본 대리권이 일단 존재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과 동종 같거나 또는 이종 같거나 이종 달라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 유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종도 되고 기본 대리권과 동종도 되고 이종 달라도 되고 더 나아가서 유사하지 않아도 성립을 한다라는 거죠.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했더니 정당한 사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선의 무과실을 정당한 사유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 소멸유의 표현 대리라고 했을 때 이 대리권 소멸이니까 이것도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기본 대리권과 같은 대리권이고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을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선임을 해서 기본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 복대리를 갖다가 선임해서 어떤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것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88페이지에 31번에 한번 볼까요? 자, 88페이지에 31번입니다.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 대하여 틀린 것은 기억 대리권 수요 표시를 동그라미 칩니다. 표시는 준법률 행위 중 관념의 통지다. 맞네요. 관념의 통지.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된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대리권 수요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 수요 표시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명시적, 묵시적 다 허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더 나가서 묵인 방조에도 성립이 되기 때문에 꼭 명시적인 경우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묵시적으로 묵인에도 다 적용이 돼버려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 대리권 수요 표시는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명시적인 표시가 있어야 하나? 아닙니다. 명시적인 표시가 없어도 적용이 됩니다. 묵시적으로 방조해도 묵인해도 성립을 하게 됩니다. 니은번이 틀렸고
그 대표적인 것이 명함, 직함을 돌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슨 부동산의 이사, 무슨 무슨 부동산의 전무, 무슨 부동산의 뭐 상무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직함을 사용하면서 계약을 했을 때 그 무슨 무슨 부동산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그걸 사용할 거 알고 있으면서 묵인하거나 이래도 다 적용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니은번 그거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번 호텔 회원권 모집 계약을 하면서 자신의 총 판매점이나 총 대리점 명칭을 사용하여 회원 모집을 안내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자, 묵인 동그라미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결론은 뭐냐면 명칭을 사기나 명칭 사용을 묵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디귿번 첫 번째 줄 끝은 뭐래 보니까 명칭이란 말이 나왔죠? 명칭 중요한 말 명칭이란 말이 있어요. 명칭 그 아래줄에 뭐 했단 말이 있어요? 묵인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명칭 사용을 묵인했다면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볼 수 있다. 여기 써놨잖아요. 그래서 상호라든가 명칭이라든가 직함을 갖다가 묵인해버려도 사용을 묵인해도 다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리얼 본조는 임의 대리는 적용되나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나.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는 어떤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법정 대리.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법정 대리 적용 없다라는 소리니까 맞네요. 법정 대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그다음 미음번 본조에 여기서 본조라고 하는 말은 125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본조의 표현 대리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은 선의고 무과실을 요하며 여기서 나네요. 상대방한테 뭘 요구한다고요? 선의 무과실. 그게 정당한 사유다.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것은 선의 무과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을 요하고 상대방의 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본인이 부담한다. 그래서 맞네요. 자, 좋습니다. 여기서 까지 관련해서 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쪽으로 가서 33번인데 그 이번에 그 우리 저 포항을 보면은 그 조사가 그 부동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남의 자격증을 가지고 이렇게 뭐 중개업을 했다든가 그다음에 뭐 자기 계약을 했다든가 중개업소에서 자기 계약할 게 뭐가 있을까요? 좋은 물건이 나왔는데 그럼 의뢰인 거를 갖다가 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본인들 이름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이 왜 그런 일을 벌어졌을까? 그 너무나 그 바보 같은 그걸 갖다 우리가 본헤드 플레이라 그러는데 멍청한 짓이라 그러니 멍청한. 만약에 의뢰인 물건이 싸고 좋아. 그러면 그걸 사고 싶어. 어떻게 사야 돼요? 응? 그 사고 싶으면은 그 주로 그 자기 이제 공인중개사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으면은 그 동기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동기들 중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한테 그 네 이름으로 좀 계약을 하자 이래가지고 중개업소를 우리 중개업소 도장을 찍으면 안 되고 다른 중개업소 도장을 찍어갖고 사면은 내가 사더라도 내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리 도장 찍으면 안 된다고. 그게 자기 계약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저 같이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중개업소에서 하신 분한테 내가 수수료는 뭐 많이는 못 주고 조금 줄 테니까 세금 내야 되니까 니네 그 사무실 이름으로 계약을 하자. 그 사무실로 하게 되면 그 사무실에 의해서 샀으면 내가 사더라도 그건 자기 계약이 아니잖아요. 자기 계약은 손님 물건을 우리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내 이름으로 내가 계약하면 우리 중개업소에서 내 이름으로 내가 계약하면 그게 자기 계약이 된단 말이지. 자기 계약을 면하는 방법은 다른 중개업소 이름으로 중개를 하고 사면 자기 계약이 아니거든. 우리 물건이라도. 그 간단한 방법을 갖다가 왜 뭐하러 그렇게 바보 같은 일을 벌여가지고
그리고 지금 뭐 포항은 그래서 이번에 그 좀 잘 나간다는 중개업소들은 거의 다 걸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타겟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중개업소들 좀 손보려고 작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잘 나가는 업소들만 이렇게 딱딱딱딱 해서 이렇게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딱 가보니까 자료 이마이 싸놓고 보여주면서 소명해라. 그래서 소명 안 되면 그래갖고 와가지고 고집만 싹 털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 나가는 집들만 다 골라가지고 그렇게. 근데 그렇게 털면은 거의 다 걸린다고 봐야 돼. 그렇게 털면 뭐가 걸려도 걸리게 돼 있거든. 서류가 똑바로 안 돼 있을 수도 있고 조금 아까처럼 자기 계약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그렇게 잘 나가는 데는 뭐 자격증을 대여받았을 리는 없겠지만 뭐 좌우지간 그래서 털면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걸려들어. 아마 대구도 아마 곧 똑같은 조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해봅니다. 아마 걸린 업소 하면 많이 나올 거야. 근데 전체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표적인 곳들만 먼저 골라서 조사를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그 설령 자기 계약을 했다라고 쳐봐. 자기 계약한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하는 바보가 또 어디 있어? 아이고, 그 서류를 갖다가 필요하면은 자동차에다가 뒤트렁크에다 넣고 보관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자기 집에다 갖다 보관하고 있든지 아니면 다른 데다가 보관해야지 사무실에다가 자기 계약한 걸 보관하고 있는 바보들이 또 어디 있어? 그것도 자기 계약도 웃기지만 그 서류를 사무실에다 보관하고 있는 것도 웃겨.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마 그랬겠지. 설마 뭐 그런 거 이런 거 조사하러 오겠어? 뭐 이렇게 됐겠지. 설마. 자, 우리 선생님들 자격증 따서 영업하실 때 그런 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3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잠깐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랬으니까 이제 126조로 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발생하려면 일단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본 대리권 그래서 법정 대리, 임의 대리, 복 대리, 표현 대리, 일상가 대리권, 등기시정 대리권 이런 거 전부 다 기본 대리권으로 다 인정을 해요. 제가 다 쓰진 않았어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기본 대리권하고 같은 종류인데 더 권한을 넘었는지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권한을 넘었는지 기본 대리권과 유사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권한을 넘었는지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그리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고 정당한 사유가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33번을 보겠습니다.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 잠깐만,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결정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권한을 갖는 사람을 사자라 그래요. 잠깐만, 대리인은 스스로 효과 의사를 결정할 능동 대리 같은 건 스스로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죠. 본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대리는 무슨 대리를 한다고요? 능동 대리. 그럼 예를 들어서 본인께서 10억짜리 부동산 팔아달라라고 했을 때 이 능동 대리가 10억을 받을라 그러면 10억을 불러갖고는 안 되겠구나. 13억을 부른 다음에 5천만 원을 깎아주고 12억 5천만 원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13억을 부르겠습니다라고 물어보고 그 5천만 원 깎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능동대리 스스로가 알아서 10억을 받아달라고 했으니까 자기 선에서 13억을 불렀고 그래서 13억에서 5천만 원 깎아달라는 5천만 원 깎아주고 스스로 효과 의사를 다 결정하는 것이 무슨 대리라고요? 능동대리요. 사자는 결정되어 있는 의사만 전달하는 효과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고 전달된 의사를 전달만 하는 건 뭐라 본다고요? 사자라 그래요. 사자. 자, 그럼 다시 갑니다. 대리인이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126조 기본 대리권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맞아요. 맞는 얘기 됩니다. 그 사자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인을 통해서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지금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대리를 지금
요 지난주에 복대리하고 표현대리 무권대리까지 지난주 했죠? 또 기억 안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일주일만 지나면 완전히 또 다른 소리를 해서 말입니다. 지난주에 대리에서 무권대리하고 복대리하고 다 했죠?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갖다가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임의대리는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는 선임권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럼 예외적으로만 있네. 어떤 경우에 예외적으로 있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한해서만 임의대리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기 지금 뭐라고 되냐면 사전 내지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이 그랬으니까 그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인한테 승낙도 안 받았다,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임의로 선임된 복대리인이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써져 있는 복대리는 기본 대리권으로 보는 거죠. 여기 써져 있는 복대리는 기본 대리권이에요. 그런데 임의로 선임된 복대리는 이 복대리인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복대리권은 없는데 지명했다는 소리니까 복대리로서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게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기본 대리권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 그래서 임의로 선임된 복대리인을 통해서 권한 외의 법률행위라는 경우에 126조 기본 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맞아요. 기본 대리권 흠결 문제가 생기지 않죠. 왜? 기본 대리권 자체가 없는 거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월권을 해야 기본 대리권의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죠. 기본 대리권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대리권의 흠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데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126조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거기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자, 거기 한번 보세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은 126조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 그러면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으면은 그럼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대리권을 선임할 권한이 없는데 복대리를 선임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기본 대리권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는데 선임을 했으면 권한을 넘었죠. 권한을 넘은 거 맞죠? 예. 그래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그래서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의 권한은 126조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사수이라는 것은 기망입니다.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기망을 써서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본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모용 대리라 그래요. 다시 한번 3번을 뭐라 부른다고요? 모용 대리. 모용 대리는 이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건 아예 자기가 본인 행세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거기가 뭐라고 하냐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해서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을 해서 본인처럼 행세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모용 대리라 그래요. 이건 126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사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했다.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슬러시 잘라보세요. 거기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될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권한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무효. 무효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하는 규정이 준용된다. 여기 칠판 여기 볼까요? 뭐라고 돼 있냐면 무효 행위가 뭐라고 돼 있나요? 아니어야 된다. 무효 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되려면 무효 행위가 아니어야 되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유 재산을 대표자가 거기 총회를 거치지 않고 처분하는 결정을 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인 것은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성립 안 합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기본 대리권의 내용과 월권 대리는 반드시 동정이어야 된다. 보니까 동정도 괜찮지만 이종 달라도 되고요. 유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사하지 않아도 성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91페이지로 가서 37번입니다. 다음 중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서 판례와 91페이지의 37번입니다. 다음 중 표현 대리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1번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자, 맞네요. 자, 이렇게 볼게요. 자, 무권 대리가 이렇게 있고 무권 대리 안에 표현 대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유권 대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유권 대리를 누군가가 주장을 했을 때 유권 대리 주장 속에 표현 대리가 포함된다 그러면 틀렸단 말이죠. 지금 표현 대리는 소속이 어디에 들어있는 거냐면 무권 대리 안에 들어있는 거란 말이죠. 다시 표현 대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의 뜻은 뭐냐면 대리의 권한이 없다. 대리의 권한이 없는 게 무권 대리인데 그러면 유권 대리는 대리의 권한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권 대리 주장 안에는 표현 대리를 포함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하죠. 표현 대리는 무권 대리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다시 한번 기억에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뭐라고요? 없다. 그러니까 맞네요. 볼 수 없다 그랬으니까 맞는 말이네요. 자, 그다음에 니은번입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과실상계의 법리, 박스입니다.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해서 본인이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여기 써놨네요.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려고 되어 있어요? 본인이 100%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일단 표현 대리가 성립해버리면 본인은 책임을 100% 져야 됩니다.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거기 경감할 수 없다는 말은 맞네요. 자, 디귿번 갑니다. 표현 대리는 대리로서 유효하므로 표현 대리는 대리 행위로서 유효하므로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효가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무효가 아니어야 되니까 이 말을 뒤집어 얘기했으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안 돼요. 무효가 아니어야 되니까 강행법규 위반하면 무효죠. 예,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뭐 너무나 당연한 소리입니다. 무효가 아니어야 되니까 강행법규 위반해서는 안 되죠. 강행법규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강행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는 말은 당연히 맞습니다. 무효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리을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처분할 수 있는 비법인 사단의 총요 재산을 대표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관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 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없다. 왜 없다고요? 무효니까. 무효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대표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그것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어요. 여기 써놨습니다만 무효가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번 준용될 수 없고요. 미음번에 상대방이 표현 대리를 주장하여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면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전환된다.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표현 대리 자체가 무권 대리 안에 들어있죠.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됐다 하더라도 이게 무권 대리입니다. 다만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되게 되면 이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되다 그래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뜻이지
표현 대리가 무권 대리인데 이게 지금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표현 대리가 성립되다 해서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다만 효력을 유권 대리와 같은 효력을 인정할 뿐 유권 대리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전환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리게 됩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36번을 볼게요. 36번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인데 여기 잠깐 볼까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인데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만 한번 볼게요.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뭐냐면 일단 미성년자가 이렇게 성인으로 되는 이 과정이 5인을 불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성인은 만 19세가 성인이죠? 만 19세가 성인입니다. 만 19세가 성인인데 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성년을 갖다가 만 20세로 알고 있어요. 자기 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19세로 바뀌었다는 걸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 20세가 성년으로 5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법정 대리인이 이 미성년자였던 자녀가 만 19세가 됐어요. 만 19세가 되게 되면 이제 법정 대리인의 그 효력이 그 자격이 소멸됐단 말이죠. 왜? 성년이 됨으로써 법정 대리인의 권한이 없어졌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리권이 소멸한 거지. 법정 대리권이 뭐 했다고요? 소멸했어요. 근데 본인은 20세로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직 자기 자신은 대리권 소멸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만 19세가 됐으니까 법정 대리권을 소멸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로 잘못 알고 있어서 계속 대리 행위를 한 거예요. 그게 이제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영업 대리권을 줬는데 그 영업 대리권에 따라서 그 대리점에다가 납품을 하고 물품을 납품하고 돈을 받아오고 우유 배달, 신문 배달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랬다가 고용이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뒀다는 거죠. 그만뒀으면은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각 대리점을 다니면서 또 이렇게 영수를 했습니다. 돈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입니다. 그런 본사 쪽이나 우유 대리점 또는 신문 그 지국 쪽에서는 그 다 돈을 받아갔는데 입금은 하나도 안 된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본사라든가 지국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돈 다시 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죠. 자 36번의 그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를 잠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1번 대리권 소멸, 이 대리권 소멸 후에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는 거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 정당한 사유라 그러는데 이게 똑같이 저기 129조나 126조나 정당한 사유, 선의 무과실의 상대방 요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대리인, 이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이 뭐였다고요? 선의 무과실이면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동그라미 그러면 권한을 넘는 일이 생깁니다. 초과하여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126조가 아니라 129조 표현 대리가 성립. 거꾸로 129조가 아니라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다시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본래의 대리권의 범위를 초과했다. 그럼 초과했다라고 하니까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돼 버리죠. 초과했다 그랬으니까 초과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었으니까 그래서 129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초과됐으니까 뭘 적용해야 된다고요? 126조. 권한 없는 표현 대리를 적용했는데 거꾸로 써놨다 보니 126조가 아니라 129조를 적용한다 그랬으니까 거꾸로 적용했으니까 틀렸네요. 디귿번. 반대로 해놨어요. 자, 리을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이 상대방과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면 129조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상대방의 선이 무과실이면 이거거든요.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기본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그 이후에 복대리를 선임했다 그러면은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뭐 한다고요? 성립한다. 이 표현 대리를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조금 많이 우리 생활에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추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두 개네요. 디귿하고 리을하고 두 개가 틀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 38번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에는 표현 대리 주장도 포함된다. 여기 보세요. 유권 대리 주장 안에는 표현 대리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유권 대리 주장 안에는 표현 대리가 뭐 한다고요?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포함된다 그랬으니까 틀렸고요. 니은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은 대리 행위와 같은 종류를 동종이라 그래요. 같은 종류의 행위에 대하여 행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저기 권한 없는 표현 대리는 동종도 되지만 뭐도 돼요? 이종, 달라도 되고 유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꼭 동종만 되는 게 아니라 이종, 유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니은번도 틀렸습니다. 자, 디귿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함도 표현된다. 권한 없는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에 뭐도 들어간다고요? 복대리도 들어갑니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된다. 아닙니다. 대리권 수요 표시는 분류식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고요. 묵인 방조에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꼭 명시적인 것에 한한다. 묵시적, 묵인 방조까지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리을본 틀렸습니다. 자, 미음번입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그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있는 경우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맞네요. 한참을 생각하셔야 되겠네. 대리권이 소멸됐다. 대리권 소멸 표현 대리가 인정된다. 그럼 129조입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 대리가 인정되고 129조. 그 대리의 권한을 넘었다. 대리의 권한을 넘으면 뭐를 넘어가는 거다? 126조. 표현 대리의 권한을 넘었다 그랬으니까 뭐가 된다고요? 126. 이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했어요. 그럼 129조죠? 근데 그게 권한을 넘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26조.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129조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했는데 그게 권한을 넘었다. 그럼 뭐가 된다고요?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된다 이 말이에요. 맞다 말이죠. 그래서 있는 게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이야기인데 독일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리가 돼가지고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법리 자체가 숙지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그 다음에 94페이지로 가서 41번을 보겠습니다. 94페이지에 41번입니다.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리권 수요 표시 125조죠.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된다. 그렇습니다.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상대방에게 요구되는 건 뭘 요구한다고요? 선이 무과실이 요구되는 거 맞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거기 박스 주세요. 일상가사 대리권. 이를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 잠깐 볼까요? 뭐가 있다고요? 일상가사 대리권이 인정된다. 일상가사 대리권을 뭐로 본다고요? 기본 대리권으로 인정하는 거 맞네요. 자, 그래서 2번 이상이었고 3번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 지금 그 2번에 그 사실혼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부모님 친인척 다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혼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결혼식을 했단 말이죠. 부모님 모시고 친인척 친구 다 모여갖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 신고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냐 했더니 애를 낳을 때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야 애를 놓게 되면 그때 가서 혼인 신고를 하더라고 보니까. 요즘 세대가 좀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왜 빨리 결혼식을 정상적으로 했는데 혼인 신고를 해야지 했더니 좀 더 두고 보고요. 두고 볼 것 같으면 결혼을 왜 했어? 근데 애를 이제 태어날 것 같으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몇 주 전에 가서 혼인 신고를 하더라고 그거를. 참. 자,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그래서 요즘은 이제 사실혼 관계도 가족으로 지금은 이제 인정을 해주는 추세로 지금 바뀌고 있어.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는데 지금은 이제 사회가 변화되면서 사실혼도 이제 가족 관계로 지금 인정하는 그런 추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일산 가서 대리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인이 사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자라고 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결정된 의사를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자, 그 대리인이 사자를 통해서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그 사자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기본 대리권이 없는 건 맞아요. 없으므로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는데 그렇진 않아요. 지금 여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꼭 기본 대리권이 아닌 것을 유사하지 않아도 성립하지요? 자기 권한이 아닌 거를 해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잖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건데요. 뭡니까?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그 대출 받으라고 준 걸 가지고 가서 홀랑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으라고 준 대리권이 가서 팔아버렸으니까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거잖아요. 대출 받으라고 대리권 줬는데 그 대리권 가지고 가서 그 부동산을 팔아먹어 버렸다니까. 엄청난 짓을 저질렀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자를 썼는데 그 사자를 쓸 수 있는 권한까지는 있어요. 사자를 쓸 수 있는 권한까지가 있는데 그 사자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었다는 겁니다. 기본 대리권의 권한을 넘는 일을 했으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성립한다. 여기서 권한 없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데 성립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3번이 틀렸군요. 4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의 경우에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 대리행위 당시를 기점으로 판단해야 되니까 맞고. 자, 5번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의 복대리인을 선임해서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의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자주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스트레스를 좀 이빠이 받으시는데 너무 그냥 하지 말고. 그래서 표현 대리는 강의를 빨리 안 합니다. 보통 3, 4월 가서 강의를 하죠. 왜냐면은 11월, 12월, 1, 2월까지도 표현 대리는 거의 강의를 안 합니다. 대부분의 뭐 인터넷이나 학원이나 다 3, 4월쯤 가서 하죠. 왜냐하면 여기는 그만큼 추상적이기 때문에 하면 학생들이 너무 좌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쪽은 잘 많이 안 하는 편에 속하죠. 예. 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96페이지에 44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계약 체결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계약 체결의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는 체결한 계약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라고 그러는데 대리인에게 인정되지 않는 거 계약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이런 거 있다 없다? 없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 칠판에 써드렸습니다만은
그래서 해제권, 취소권, 면제권, 처분권 이런 거 없다 그랬습니다. 없으니까 처분할 권한이 있다 그랬으니까 틀려버렸네요. 예.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 본인이 이의제기 없이 무권 대리 행위를 장시간 방치한 것은 추인으로 볼 수 없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대리권을 가진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수인의 지급 기일을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습니다. 면제해 줄 권한은 없지만 뭐는 있다고요? 연기. 그러니까 뭐 잔금이 준비가 안 됐다는데 그러면 목을 비틀 겁니까? 뭐 어떡할 겁니까? 그래. 그럼 말미를 줄게요. 그래서 말미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면제는 안 되겠지만. 네 번째, 본인이 사회 통념상 대리권으로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을 사용을 승낙한 경우에 수권행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 명칭이나 직함을 사용하는데 묵인 방조 이렇게 하게 되면 다 책임이 발생한다.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 대리가 성립을 하는 것이죠. 맞는 거고요. 다섯 번째,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되는 경우에도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무권 대리는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3자가 위법 행위를 양해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권 대리인이 이를 저지른 거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까지 관련해서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쪽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무효라고 했을 때 이 무효는 지금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진다 이랬습니다.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로 나눠진다. 절대적 무효에 해당되는 게 이게 103조 반사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그다음에 강행법규 위반. 이런 것들이 지금 절대적 무효로 가는 것이고 상대적 무효로 가는 것이 지금 107조 1항 단서입니다. 107조 1항 단서가 상할수라 그랬는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비진이죠. 비진이가 됐을 때 요거 무효인데 요 무효가 상대적 무효다라고 하는 거. 반면에 108조 통정 허위 표시에 의한 무효 요거 상대적 무효입니다. 우리가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이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주장할 수 없다죠. 무효 주장할 수 없으니까 등기 말소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등기 말소 시킬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랬나요?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자,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는 소린가요? 등기 말소시킬 수 있죠. 등기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무효 자체가 이 무효가 이게 지금 확정이 안 돼서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불확정. 그러니까 불확정 무효. 불확정 무효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죠. 유동적 무효. 자, 그래서 효력이 아주 확정적이지 않은 상태가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되는데 99페이지에 02번을 한번 보시죠. 문제의 집 99페이지에 02번입니다. 다음 중 무효가 아닌 것은 무효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죠. 무효가 아니면 뭐라고요? 유효. 그럼 1부 기억. 법률행위의 반사적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됐다. 상대방에게 표시된 동기는 103조 위반 맞죠? 예. 그래서 뭐 맞고 절대적 무효입니다. 니은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 재산을 처분했다. 이거는 강행법규 중에서 효력 규정 위반인가요? 침묵을 지키고 나는 뻘쭘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아니, 자, 잠깐 봐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 강행법규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그럼 강행법규가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시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단속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법인을 우리가 공익법인이라 그러는데 이 학교법인, 공익법인이 그 학교법인의 재산 이걸 갖다가 관할 교육청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뭐가 된다? 무효다. 그럼 형사처벌을 받아요. 이거는요. 그 조국 전 장관이 저기 진해에 웅동학원이라는 게 웅동학원 발음이 좀 이상한데 그 웅동학원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아마 중학교인 것 같아요. 웅동학원이라고 돼 있는 모양이던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그 재산을 갖다가 뭐 공사비로 50억 원을 그걸 뭐 썼다고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런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인데 그런 재산을 관할 교육청이가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가 되면 효력 규정 위반으로서 형사처벌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니은번에 관할관청이 허가 없이 한 학교법인은 공익법인이가 기본재산의 처분은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그 무효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 교육 문제와 걸려져 있는 거잖아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무효 맞고요. 디귿번에 제3자 사기임을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건 취소입니다. 상할수 뭐가 된다고요? 취소. 지난주에 했나요? 지난주에 했는데 제3자 사기 강박을 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취소. 어쨌든 무효는 아닙니다. 무효는 그래서 취소다. 무효가 아닌 거, 무효는 아니고 이건 취소입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번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 법정지상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배제 특약하는 거 무효입니다. 잠깐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 특약하는 것은 무효다, 무효 아니다. 무효 아니야, 그거는. 그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아하이 또 미쳐버리겠네. 자, 지금 법정지상권, 그 판서 다 해줬는데 법정지상권하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관법지 이건 차이가 이거는 강행 규정이고 이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 안 된다. 이렇게 판서 다 해드렸어요. 내가 판서 많이 하는 스타일도 아니잖아요. 중요한 뼈대만 쭈르륵 적지 짜지부리한 건 아예 적지도 않는데 내가. 그래서 이거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없다. 강행 규정이다. 배제 특약이 안 된다. 근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이건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누가 준 거다 이거는? 관습법은 판례가 준 거예요. 누가 준 거라고요? 판례. 법정지상권은 누가 준 거예요? 법이 준 거고. 다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관법지는 법정지상권은 법이 줬으니까 강행 규정이고 관법지는 판례가 준 거기 때문에 이건 임의 규정이란 말이에요. 임의 규정. 배제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배제가 안 돼. 법정지상권은. 자, 그래서 리을번에 법정지상권을 배제하기로 한 약정 이거는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뭐라고요? 유효. 이거는 유효란 말이에요. 여기는 판례가 준 거기 때문에 임의 규정이라 배제할 수 있어요. 잠깐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배제 특약으로 보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판서해 주는데 저 판서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관법지 배제 특약 두 개 써줬잖아. 그거 뭐라고 두 개 써줬어요? 철거 특약을 했다. 뭐 했다고요? 철거 특약. 토지를 팔면서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 특약을 하게 되면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본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토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그러니까 토지를 팔고 토지 위에 있는 건물과 관련해서 내가 이제 당신한테 임대료 차임 월세 내겠다.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뭘 포기했다. 관법지 포기 특약으로 본다. 그래서 그 두 개 해드렸는데. 노트를 한 거를 갖다가 그거를 3일 안에 돌려보셔야 실력이 늡니다.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판세해줘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거 그냥 3일 안 넘어가도록 그거만 집중적으로 봐도 그거 3일 넘어갈 것도 없어. 양도 얼마 안 돼가지고 판세해줘봐야 양도 되지도 않는 거. 그거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2시간이면. 근데 그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그 뼈대만 봐도 나머지는 찍어서 맞출 수 있다고. 나머지는 그저 그 뼈대만 가지면 나머지 끼어 들어오는 거는 그냥 제낄 수 있다고요. 뼈대만 추려놓은 것만 반복해서 봐도 나머지 가지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그냥 제낄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시간이 가까울수록 두꺼운 걸 보려고 하지 말고 얇은 거를 반복해서 계속 봐야 돼. 얇은 거 얇게 해서 그걸 반복해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자, 미음번 봅니다. 미음번에 타인 소유물을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매매다.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남의 부동산 팔아먹는 건 채권행위로서 의무부담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채권행위 뭐라고요? 의무부담행위. 유효다 무효다? 유효. 예. 그 다음에 비읍번 사회질서 위반한 조건으로 붙는다. 반사회질서 위반의 조건이 붙은 것은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체를 다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 비읍번 무효. 10번 불능 조건을 해주겠다. 불능 조건의 불동그라미 해 합친 뭐예요? 불해조.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 다시 한번 불해조. 조가 뭐라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를 뭐라고 한다고요? 유효. 불해조. 유효입니다. 거기서 무효가 아닌 거 디귿, 미음, 시옷 이렇게 되겠습니다. 디귿은 무효가 아닌 거 맞죠? 왜? 취소니까. 자, 일단은 거기까지 보고 쉬었다가 와서 05번부터 보겠습니다.